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자주국방의 염원을 외치던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실전 조립을 진행 중이며 최근 KF-21 전투기는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능 개량과 신뢰성 테스트를 거듭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군사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무기에 수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KF-21 전투기는 첫 수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에 따르면 당초 필리핀 공군은 한국의 KF-21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을 도입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중 F-16 전투기와 KF-21 전투기를 최종 후보로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가성비를 앞세워 유럽 경쟁사들을 제쳤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의 가격은 대당 98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대당 1,500억 원 수준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보다 500억 원가량 저렴한 것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F-16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지만 스텔스 기능과 각종 전자전 장비가 빠져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KF-21 전투기는 부분 스텔스 기능과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기종입니다. 때문에 점점 한국산 KF-21 전투기로 필리핀 공군의 마음이 기울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놀라운 속도로 실전 기체 조립이 진행되며 수출에 대한 가닥도 빠르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의 3가지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과 함께 KF-21 전투기가 고도 15,000피트 상공에서 약 70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 검증했습니다. 또한 한국 해상 전역을 비행하며 비교적 먼 거리까지 원활한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입증해 나가며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대한 각 기업 간의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엔진 부품과 A사 레이더 부품 국산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한 것은 물론 알루미늄 시트의 복합재 등 주요 원자재의 국산화 및 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논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성능이 향상된 KF-21 복좌기 형태의 실전 기체 조립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파스 조립 시스템을 활용해 KF-21 전투기의 조립오차율을 더욱 개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 0.002mm에서 0.001mm까지 오차를 줄이는데 성공하며 조립 효율을 2배 이상 향상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사천에서 진행 중인 KF-21 전투기의 생산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전투기 조립의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인 로봇 조립 도입을 통해 작업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까지 동시에 달성했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적인 KF-21 전투기가 극한 환경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한국산 전투기 동체에 대한 완벽한 신뢰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전 기체 조립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기체 조립이 완벽히 완료되는 순간 동아시아 공군 전력의 지역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상대국인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할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인도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며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전투기 배치를 포함해 군사력을 빠르게 확장하며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파스 시스템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번에 한국이 0.001mm라는 마의 구간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상당히 당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방산기업들이 차세대 파스 시스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를 빠르게 개발해낸 것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갖춰야만 합니다. 자국을 방위할 힘이 있어야만 평화로운 날들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에 KF-21 전투기의 조속한 실전 배치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과 주변국 간의 대립으로 인해 형성된 국제 정세의 긴장감을 고려할 때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는 시급히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독립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할 역량으로서 KF-21 전투기는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블록1뿐만 아니라 블록2 기체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군사 역량은 전례 없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 생산 기술이 전무했으며 이 분야에서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조차 이 첨단 산업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예상을 완전히 뒤집으며 그동안 접근조차 어려웠던 영역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냈습니다. 특히 한국은 파스 시스템 개발의 높은 기술적 장벽을 이미 2005년부터 인지하고 KF-21 기체 설계 이전부터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전투기 생산 기술은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며 어떤 국가나 기업도 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FA-50 생산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며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의 기술 자문, 선진 사례 분석,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의 적용 경험을 종합하여 결국 파스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생산 라인에서 0.2% 이내의 오차율을 달성한 것은 미국 로키드 마틴에 이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록한 사례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전투기 조립 기술력에서 초격차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주요 신흥 강자로 급부상했지만 기술 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과 과제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KF-21 전투기 제작에 활용되는 무인 로봇 시스템은 순수한 한국 기술로 완성된 만큼 대한민국의 항공 제조 기술력이 크게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정밀한 조립 기술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이미 4대 핵심 기술과 통합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항전 장비의 국산화 비율 역시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가동률은 조만간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티어를 대신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발표부터 레이더, 엔진 등 다양한 핵심 분야에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방산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군수기업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산 전투기에 탑재하는 A사 레이더를 제작하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과거 미국 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이 최근 발표한 군사무기 칼럼에 따르면 한국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할 때 필요했던 4대 핵심 기술을 미국 정부가 이전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판단이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어 레이시오는 대한민국이라는 최첨단 무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A사 레이더 판매에 유력한 기회를 유실하게 되었으며 다른 미국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과 보잉까지도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미국 레이시온이 구상했던 것은 한국과 기술 협력을 통한 A사 레이더 판매가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최대 생산량을 300대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레이더를 납품하는 사업만 성공한다면 레이시오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대박 수익을 낼 수 있었고 향후 한국이 개발하는 무기 중 레이더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납품할 계획까지 꼼꼼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4대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 이전시키는 사안에 대해 전면 철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레이시오는 다른 방식의 계약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후 레이시오는 전면적인 사업계획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계약 내용을 바꾼 것인데요. 한국과 불평등한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한국이 레이더를 뜯어보지 못하게끔 금지 조약을 설정한 후 최종적으로 4대 핵심 기술 이전 없이 KF-21 전투기의 레이더 부품을 납부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이시온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 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기 위해 첨단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모든 첨단 기술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이스라엘 기업과 함께 군사적 협력을 통해 기술 협력의 기초적 관계만 마련했을 뿐 에이사 레이더에 관해선 구체적인 진행 상황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핵심 기술을 모두 개발해낼 것이라고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방산기업과 불평등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마음을 놓고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꼼수는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제작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해냈습니다. 한국이 4대 핵심 기술을 자력으로 모두 개발해내버리자 에이사 레이더를 제작하는 레이시오는 물론이고 또 하나의 거대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영향력도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에 이어서 로키드 마틴이 KF-21 전투기에 납품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항전장비였습니다. FA-50 경전투기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산 로키드 마틴의 부품이 많이 들어갈수록 현재 트렌드인 한국산 무기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반사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KF-21 전투기를 독립적으로 개발해내면서 미국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는 이미 80%가량의 부품 국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 방산기업들과의 불평등한 협력관계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부품회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KF-21 프로젝트 초기부터 한국이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 사우디와 함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최대 고객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보잉의 F-15 전투기에 이어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던 국가가 뜬금없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죠. 미국산 전투기 종속에서 단숨에 벗어나고 KF-21 시제기 초도 비행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실전기체 조립을 진행하고 있으니 로키드 마틴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의 실전 조립 중에는 문제 하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은 자신들의 전투기를 구매해주던 최대 고객을 잃은 것도 모자라 과거 자신들의 우량 고객이었던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엔진 기술 개발에도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산 엔진 개발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한화에어로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손을 잡고 연구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은 세계 5개 국가만 독식하는 구조로 다른 국가들은 도전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경이로운 속도로 엔진 기술력을 빠르게 높여나가기 시작하자 5개 선두국들은 한국의 용기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성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군사 선진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기술진은 5,500파운드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실증에 성공하며 5,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게 10,000파운드 이상급 엔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2025년이면 첫 번째로 출시된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현대 전장의 전투기는 초정밀 부품이 70만 개나 투입되는 엔진을 사용하며 엔진 자체가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중 최첨단 전투기에 쓰이는 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엔진에서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항기의 경우 효율이 높고 장거리 운영에도 장점이 많은 고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초음속으로 움직이며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의 경우 저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의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바이패스 엔진 개발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의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순식간에 추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의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도 새로운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주도로 하나와 함께 협력 개발을 진행하는 엔진 역시 KF-21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 성능을 하나하나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엔진 면허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급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을 이미 개발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코어 설계를 끝마쳤으며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높여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급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명인 2000시간이라는 엔진 수명에도 도달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산 엔진을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엔진을 잘 만들고 있는 미국산 엔진과 비교하긴 부족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작한 엔진으로 꼬리 없는 군용 무인 스텔스기를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군사용 무인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망가진 엔진 수리를 위해 태평양 너머에서 새로운 엔진을 받거나 몇 개월간 미국 엔지니어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아직 성능을 더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바로 수급 가능한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전력 유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작이 완료된 5,500파운드급 추력 코어를 통해 안정적으로 8,0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엔진을 만들어내는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도입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의 최대 출력이 28,000파운드라는 것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 엔진은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면 무려 33,000파운드까지 높아진다며 이제 고작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 한국이 언제 미국을 따라잡겠느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일부 한국 국민분들은 대한민국 국방력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냐고 비하하며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절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한국의 독자 개발을 비관하며 오히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만이 국방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제작을 위해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한국을 비웃어왔고 국내에서조차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센 반대 의견이 있었죠. 그럼에도 험난한 개발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으니 감격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극비리로 돌아가는 한국의 첨단 기술 개발은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는 반대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국내 몇몇 기자와 정치인들은 왜 성공하지도 못할 국산 전투기를 제작하냐며 애당초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했다면 개발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로키드 마틴 전투기를 구매하면 4대 핵심 기술을 주겠다고 했지만 기술 지원을 일절해 주지 않을 뿐더러 전투기의 운영 유지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비창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해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독자적인 첨단 무기가 없다면 국제외교에서 아무런 힘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주국방을 실현할 힘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KF-21 전투기의 한국산 최첨단 무장체계까지 마음껏 탑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도입하는 전투기 비용은 도입비뿐 아니라 수리비와 유지보수비가 엄청났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KF-21 전투기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비용 감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만든 강력한 위력의 전투기를 대한민국 공군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실전기체 조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더 강력하게 대한민국 공군을 무장하기 위하여 성능 개량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스텔스 성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실전 조립되는 한국산 전투기의 스텔스 능력이 전무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한번 암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A사 레이더 능력을 바탕으로 레이더와 상충하여 발전하는 스텔스 성능까지 빠른 속도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기초 단계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한국과학기술원은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가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5세대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 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 기능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조를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앞서 말했던 덕컴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도 대한민국은 최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은 전투기 유무인 복합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상태입니다.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에서의 복합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반도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인 전투 무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요량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복좌기는 무인기와의 체계 연동을 하기 가장 적합한 기체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첫 국산 전투기이며 향후 아이언버드 시스템과 엔진 개발, 스텔스 성능 적용 등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파일럿은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고 찬사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국산 훈련기를 사용하는 세계 5개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국산 전투기 없이 모든 무기를 미국에 의존하며 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KF-21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세계는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기술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보란듯이 랜딩 기어를 접고 대한민국 영공을 비행하며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해외 언론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유럽 국가들조차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투기 부품 국산화와 엔진 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군용 제트 엔진 개발을 위해 쏟아붓기 시작한 시간은 20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은 짧은 시간 동안 수준 높은 기술 성과를 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많은 군사 선진국들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몇십 년의 시간을 소요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다르게 모든 무기체계를 첨단 기술로만 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연일 새로운 무기체계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했듯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돌풍이 될 것입니다. 한국 방산 무기 개발은 국익과 국력을 최우선하며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